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할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면서도 매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늘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80대가 넘으신 어느 분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걸음걸이부터 앉아있는 모습까지 아주 단정하고 반듯했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애정 어린 인사와 칭찬을 전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에는 조용히 계산까지 해버리시고 예의 바른 미소로 자리까지 빛내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그분의 자연스러운 흰 머리칼과 깔끔하게 입은 자켓, 그리고 하얀 셔츠는 세월의 멋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0명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다들 귀가길에도 계속 그분 얘기를 하면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시간 살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배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는 젊은 사람이 아무리 잘 꾸민다 해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매력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그날 이후로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늙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늙는다는 건 곧 잘 익어가는 것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익는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건 아니겠죠. 곱게 익어가려면 나름의 준비와 노력,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매력이냐 하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매력은 나이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멋지고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늙은이 주제에 괜한 치장이다라든지 나 같은 사람이 굳이 뭐하러 꾸미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가꾸는 일을 포기하곤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력도 잃고 마음마저 우울해져서 더 많은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죠.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골고루 살피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멋과 여유가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런던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였던 어떤 학자가 말한 매력 자본이라는 개념도 비슷해요.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란 단순히 예쁜 얼굴이나 잘생긴 외모만이 아니라 유머 감각과 활력, 세련된 말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술 같은 걸 모두 아우릅니다. 이런 요소들은 사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고 여유로운 태도 덕분에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도 잃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멋과 매력,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웃음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계신 몇몇 어르신들을 보면서 왜인지 다들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근심 가득한 표정을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끔 사진 속에서 환히 웃고 계신 주름진 얼굴을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월의 깊이가 주름에 배어 있어도 웃음은 그 주름조차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주 크게 웃어보셨으면 해요. 누군가의 말에 미소나 웃음소리로 답해주면 그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건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도 기분이 더 밝아집니다. 또 적잖이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예요. 특히 사소한 일에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거나 나이 먹었으니 당연히 배려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왜 나를 잘 챙겨주지 않느냐 하고 불평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불평은 듣는 사람에게도 피곤함을 주고 결국 어르신 스스로도 마음이 더 불편해질 뿐이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웃어넘기고 양보할 수 있는 건 가급적 양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좋은 인상을 남기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존재로 인식될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주거나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나치게 높이는 건 그 어느 연령대에서도 삼가야 할 행동이죠.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무겁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행동이 눈에 거슬려도 정말 꼭 필요한 조언이 아니라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할 때도 맛이 어떻다며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누군가가 차려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편이 더 품격 있어 보이고 모두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예전보다 잘 안 들리면 목소리가 저절로 커지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남들이 다 들리도록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구 하는 건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말소리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멋져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은데 나이에 무슨 옷차림 타령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격식 있고 깔끔한 옷차림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활력을 주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시대 감각을 전혀 몰라도 괜찮다는 분들도 있지만 적당히 유행도 알고 적당한 감각도 갖추면 역시 세월이 흐른다고 완전히 뒤처지는 건 아니구나 라는 인상을 주면서 독특한 멋이 살아나는 거죠. 또 하루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태도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젊었던 시절에 대한 아쉬움이나 왕년의 화려함을 자꾸 들추다 보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그땐 내가 이랬는데 이런 업적을 세웠는데 하고 과거에만 매달리면 지금의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자꾸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불필요하게 걱정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언젠가는 모두 떠나게 마련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선하게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져서 사람들에게서 정말 멋있는 어르신이시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한 대통령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술작품이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내 주변을 돌보며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긍정적인 태도가 기대 수명을 7년이나 연장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다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체질이 달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래 산다는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 도움은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노년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하나하나 쌓아온 결과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덜어내고 일상의 사소한 기쁨이나 감사함을 찾아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나 상황에 부딪혀 속상할 때도 많지만 조금은 바보 같을 정도로 넉넉하게 세상을 믿고 베푸는 태도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당장은 약간 손해본 것 같아도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게 훨씬 큰 이득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누는 방법은 다양한데 재물로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힘을 보태거나 내 지식을 공유하는 식으로도 충분히 베풀 수 있어요.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책임을 맡았을 때 내 나이에 뭘 하며 뒤로 빠지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모든 이들의 크나큰 화두인 것 같아요.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늙지는 않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니 누군가는 우아하게 노년을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결국 멋진 노년을 만들어가는 최종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도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길을 걸어왔고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차피 늙는 거 뭐 별 수 있나 라고 체념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멋지게 익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얻어지는 지혜와 너그러움, 그리고 진정한 깊이는 젊은 시절에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보석 같은 가치를 지니거든요.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기건만 어겼다간 땅을 치고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핵심 원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더 이상 잃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꼽고 싶어요. 어떤 자산관리사는 어른들께 주식이나 펀드를 잘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좋아하지만 마음이 흔들려 제때 팔지 못하고 크게 손해를 보면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면 다시 돈을 벌어서 메울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그게 쉽지 않아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언제까지나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고 모아놓은 돈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보니 어디선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혹해서 몽땅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처럼 일단 내가 지닌 것을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걸 찾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으면 더 건강해지리라고 기대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우선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잘 복용하면서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먼저예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만 매달리다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비교적 안정된 몸 상태마저 해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자식에 대한 기대나 집착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져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어른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녀의 이혼이나 법적 문제, 사업 실패 등 여러 걱정거리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결국 본인 건강이 망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은 자녀들끼리 유산을 놓고 다투면서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길 바라는 듯한 기막힌 상황도 종종 생긴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면 계속해서 도와주고 보태주다가 본인 노후 자금이 바닥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운과 경제적 여유를 다 쏟았는데 막상 내가 힘들 땐 자식들이 외면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저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마음으로 보듬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너무 심하게 얽혀서 의존하면 결국 둘 다 힘들어지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곁에 있는 배우자나 나 자신에게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해요. 자식을 돕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을 때 정작 내 삶은 얼마나 허술해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모진 상황에서도 자식과 끈끈한 유대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과 자꾸 멀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저기 편찮으신 분들도 생기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집에만 머무르시는 경우도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이 흔하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 커지면 치매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취미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내 마음에 맞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혹은 옛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새롭고 나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속상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나에게도 너그러워야 하고 남에게도 너그러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 삶이 워낙 복잡해서 행운과 불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평범 속에서 갑자기 큰 어려움이 터지기도 하죠.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난 행운이네 하고 넘기고 누군가는 그래도 이건 평범한 정도지 하며 별로 크게 생각 안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바뀌는 건데 내가 무조건 옳고 남은 틀렸다며 싸움을 거는 태도는 결국 나도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늘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거나 남도 틀리고 나도 틀렸다고 믿어버리면 세상이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은 결국 나한테도 너그럽고 남에게도 관대하게 대하는 거라고 봐요. 기대치를 너무 낮춰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하고 모든 걸 포기하면 삶의 활력이 없을 것이고
또 너무 높으면 매번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존중하고 남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는 마음가짐을 실천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옛날이 좋았지 하는 생각에 빠져서 현재가 못마땅해지면 지금 내 삶이 영원히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아픈 상처나 트라우마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며 나오지 못하면 이 또한 현재를 더 힘들게 만들죠. 미래 역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거나 너무 절망적으로만 보면 현재가 소홀해지기 쉬워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돌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사실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가져되 그 희망에 빠져 현실을 등지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자는 게 핵심이 아닐까 해요. 우리는 살면서 지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 같은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막상 돌아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던 시절로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50대가 되었을 때 40대가 좋았다고 회상하고 70대가 되면 60대가 좋았다고 떠올리고 80대가 되면 70대가 좋았다 말하는 식으로 사람은 지나간 시절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 순간순간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젊을 때 만들어두었던 기억들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즐거움과 소중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들려주신 노후의 지혜를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부르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찾는데 아휴 귀찮아 하고 가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말싸움이 되면 되도록 져주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말로 이기는 건 잠시 유쾌할 수 있어도 결국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꼭 내 말 하나 못 이겨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상처만 남기기 쉽다는 거죠. 그런 사소한 다툼에서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져주는 게 온 집안의 평화를 지킬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걷기 힘들어지기 전에 자주 걸으라는 조언도 있어요. 한번 앉아만 있기 시작하면 몸이 정말 금방 무거워지고 다시 일어나기도 어려워지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죠. 또 다른 이들의 경조사에 갈 땐 좋은 옷으로 갖춰 입으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단지 내 스스로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내 깔끔한 차림새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이 내 일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 뒤라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배우자가 말리는 게 아닌 한 무조건 시도해보라는 당부도 정말 공감이 갑니다. 사실 우리는 나중을 기약하다가 못해본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조금이라도 몸이 움직일 수 있고 여력이 된다면 도전해보는 게 좋겠죠. 옷도 좋은 것부터 입고 말도 예쁜 말부터 하라는 이야기도 새겨들을 만합니다. 인생은 길지만 동시에 짧기도 하니까요. 누군가가 도와달라 하고 내게 손을 내밀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조건 도와주라는 말씀도 인상 깊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누군가에겐 절실한 손길이 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나한테도 큰 보람이 됩니다. 힘들 때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젊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러려니 하자 하고 넘어가자는 태도도 우리를 더 너그럽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훨씬 단단해지고 편해지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기본적인 3가지가 있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일터, 그리고 한평생 함께 살아오면서 나를 돌봐준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사람의 도리이자 삶의 바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어도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원한다면 굳이 화려한 말보다는 적당히 지갑을 열어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자식에게도 용돈을 주고 후배들에게도 가끔 밥 사주고 배우자와 외식도 자주 하고 그렇게 순환을 이루며 살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주변 관계도 훨씬 원만해지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현실은 고통스럽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살다 보면 아무리 큰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흐르는 시간 안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만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하나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이 소중한 순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 자신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슬기롭게 그리고 멋있게 보내다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느끼고 배우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황금비드로 무르익는 나이가 되려면 웃음과 여유, 배려와 긍정, 베품과 감사의 마음이 핵심이라는 걸 늘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멋지게 익어가고 계시다 하고 존경과 사랑을 보내겠죠.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진짜 보람이 아닐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삶을 가꾸어 가시길, 그리고 하루하루 소중한 기억과 행복을 쌓아가시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풍요롭고 멋진 결실을 맺길 바라면서 저도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